10분 안에 글로벌 금융시장 돌아보는 마켓남의 아침 회의 25년 3월 17일 월요일 마켓남의 아침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부터 보실게요. 코스피 0.28%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은 1.59% 상승하는 모습 보였네요. 그 전에 목요일 마감장에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거 대비해서 코스피는 양호한 모습은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아시아장은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니케이 225 0.72%, 상해종합 1.81% 크게 올랐네요. 홍콩 항생 어이구 2.75%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 나오고 하면서 좀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관세 부과한다 이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어요. 독일 증시도 1.86%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결국 그만큼 위험자산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가 아시아장부터 먼저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근데 좀 눌렸어요. 코스피 눌린 건 이제 국내만의 어떤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글쎄요, 정치적 불확실성 요게 가장 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그 불확실성은 어느 쪽이든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게 되면 또다시 방향성 잡지 않을까 합니다. 좀 우리나라 시장 좀 저해하는 요인들이 좀 이제 하나둘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하는 생각이기도 하고, 또 좀 국장도 이제 너무 많이 저평가돼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국장이니까 아시아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위험자산 선호가 미국장에서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S&P 500 2%, 2.13%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2.6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인플레이션 이벤트가 다 끝났어요. 인플레이션 이벤트가 끝났고 이제 어떤 이벤트도 끝난 뒤에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트럼프 아무 얘기 일단 없으니까, 예, 다른 특별히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 요새는 내리죠. 아무래도 디톡스니 과도기니 이런 얘기 하면서 하는 사람이라 조용히 있으면은 장이 오른다, 회복을 한다라는 이런 그게 좀 성립을 하네요. 그래서 S&P 나스닥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은 오르는 모습이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은 원자재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WTI가 17불 정도네요. 한 1% 가까이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WTI도 같이 올라간 측면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제재 조금 더 하고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하고 이란 이쪽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좀 더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헬리um 천연가스는 일단 약보합세가 나타났고요. TTF 천연가스는 강보합권에 일단 있는 모습입니다. 금이 드디어 3,000불을 떨었어요. 3,000불 뚫었습니다. 금은 귀금속 쪽은, 이쪽은 저는 큰 그림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쪽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은이 상대적으로 앞으로는 더 강세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BDI가 계속 오르고 있네요. BDI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전자 이쪽은 좀 잘 모르겠어요. 스웨즈 맥스나 아니면 케이프나 이런 쪽에 지금 BDI가 엄청나게 올라야 되나, 파나막스나 이런 게 좀 막 올라가야 되나 그런 상황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교역량이 막 올라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거 이유를 계속 자료도 찾아보고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와닿게 이게 설명이 되는 게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환시장 보실게요. 외환시장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 2.61원 하락하면서 소폭 워낙 강세 보였습니다. 엔화가 또 지난 금요일에 또 약간 약세에 내려왔어요. 예, 여전히 약한 여기서 크게 반등은 못하고요. 지금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103포인트 주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하고 유로가 있었는데 이쪽이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어제 지난 주말이었죠. 독일의 그 정당들이 이제 재정 확대에 합의를 했다.
재정 확대에 합의를 하면서 네,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독일 국채 발행량도 늘어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엔화는 소폭 약세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이제 BOJ 있어서 BOJ에 대한 기대는 다 선반영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84,000불, 85,000불대로 뭐 지금 현재 뭐 가장 최근 숫자가 그렇습니다. 85,000불 수준인데요. 이제 일단 통화정책 그 경제지표 불확실성이 끝났으니까 이제 정책의 시간, 심리의 시간인데 여기서 과연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이게 반등 못하면 글쎄요, 전 주식시장 반등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쪽으로 따라가지는 못하겠다. 오히려 갖고 있는 주식이 있으면 좀 팔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국내 채권은 좀 올랐습니다.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 독일 3사, 독일 정당들의 어떤 재정 확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어요. 독일 금리 3bp 올랐고요. 요 추세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됐죠. 미시간대에서 발표된 거. 자, 지난달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금리 크게 오르는데 강력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 지표가 다시 한번 또 조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오르는 모습 보이면서 미국 금리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다. 이제 이번 주 FMC도 있고 하니까요. FMC에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금리가 조금 오르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4.3% 다시 왔다. 라는 생각합니다. 네, 경제 지표 체크해 보겠습니다. 독일 CPI MOM 0.4, 프랑스 CPI 0%. 하지만 이거 확정치입니다. 잠정치 아닙니다. 그래서 예상치하고 똑같이 나오고요. 영향은 좀 덜했다라는 생각이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57.9로 예상치 63.4하고 지난월 64.7을 다 하향해 버렸습니다. 큰 폭으로 빠졌네요. 60도 뚫어버렸어요.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4.9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4.3이었고요. 지지난달에 3.3인가에서 4.3으로 1%포인트가 오르면서 금리를 크게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 올라가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높이네요. 이거는 지금 관세 영향이죠. 관세 영향이 큰데 계속 인플레 높은 거는 트럼프에게 분명히 불리한 일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지 트럼프의 이번 주 정책의 시간, 경기지표 시간 끝나고 이제 정책의 시간인데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경기지표 중국부터 시작합니다. 2월 산업생산 YOY 5.3% 예상, 이전치보다 좀 낮아지는 숫자고요. 2월 거정자산 투자 YTD YOY 3.6%, 이전치 3.2%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수준. 저는 중국에서 보는 거는 PPI, 그리고 수출,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이 세 가지 봅니다. 이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YTD YOY로 3.6%라 뭐 지난달보다 올라오니까 조금은 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나옵니다. 소매 판매가 0.7%, 이전치 0.9% 마이너스보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데 예상치 어느 정도까지 맞춰줄 수 있을런지 고민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제외 MOM도 중요합니다. 핵심 소매 판매인데요.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상치가 좀 크게 잡혀 있는데 이거를 하회하게 되면 또 시장이 또 갑자기 또 냉각될 수 있겠죠. 3월 NAHB 주택시장 지수 43, 42, 뭐 40, 50을 못 넘네요. 계속 50을 못 넘고 여전히 뭐 주택시장이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수치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FMC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 FMC 결과 알 수 있고요. 그때까지 블랙아웃 기간 여전히 이어지고요.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시장 포커스입니다. 미국 셧다운 우려가 완화되고 인플레이션 이벤트가 종료가 되면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로 좀 마감을 하는 지난주였어요. 요 흐름이 계속 이번 주에 이어질지를 봐야 되고 정책의 시간이라겠죠. 이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제 심리, 기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는 때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FMC 목요일 아침 돼 있고 수요일 날은 BOJ 예정되어 있어요. FMC 동결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관심은 점도표. 근데 점도표 지난번에 예측한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점도표까지 발표 끝나고 나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이쪽으로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기자회견 스탠스가 중요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수요일 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도 이벤트 있어요. 탄핵 선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경 논의, 추경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어질까는 탄핵 선고 이후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의 반등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생각이고요. 암호화폐 반등이 요거에 실마리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 네 화이팅 하시고요. 마켓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